자, 그럼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정주원 선생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러면 상담 학생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창업을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64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리더십, 심리학, 전공 관련 활동입니다. 희망대학은 연세대 심리학과 일반전형, 고려대 심리학과 일반전형,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 논술의사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창업을 꿈꾸고 있는 예비 고3입니다. 네, 우리 학생 반갑습니다. 희망학과가 지금 심리학과고 창업을 한다는데 어떤 창업을 하고 싶나요? 아직 구체적인 게 막 정해진 건 아니고 지금 계속 찾아가는 중이에요. 네, 이제 좀 빨리 찾아야 될 텐데. 네, 오늘 상담 많이 도움되셨으면 하고요. 잘 들으시고 그렇게 구성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상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창업을 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 상담은 백승환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먼저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핵심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이제 창업을 꿈꾸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심리학과를 나왔는데 창업하는 학생이 심리학과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창업을 꿈꾸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학교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한 이제 자기 소개서를 잠깐 봤는데 이제 심리학을 접목시켜서 창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분야를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학생이 심리학에 관련된 걸 좀 더 깊게 아주 깊게는 못 들어가겠지만 조금은 더 공부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하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보완할 내용들이 만약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진로와 관련된 이제 활동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인가요? 예. 먼저 이제 유리한 전형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학생에게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제 논술 전형도 같이 섞어서 지원하게 될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논술 준비는 잘 하고 있나요? 지금 매주 계속 학원 다니고 준비하고 있어요. 예, 학원 다니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예, 아마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논술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는 논술 전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학생의 이제 모의고사 성적과 그 다음에 학생생활기록부 내용을 봤을 때 아마 모의고사 성적이 학생생활기록부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생활기록부보다 모의고사가 유리했을 경우에 수시 모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논술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논술 전형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을 준비할 때 우리 학생이 이제 학원 다닌다고 했는데 학원 다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논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알아보는 논술 기출 문제를 먼저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대다수 이제 많은 대학들이 이제 연초 봄이 되면은 모의 논술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모의 논술 문제도 여러 참가를 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최근 가장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되면은 각 대학들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는 자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자료 내용에는 논술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잘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2순위로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우리 학생에게 이제 학생부 준비 정도로 볼 때 이제 학생의 임원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교내 활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라든가 교내 활동 참여 부분에서는 좋은 평가가 기대가 됩니다. 또한 이제 봉사활동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인 봉사활동을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가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보완해 드릴 부분에서는 이제 수상 실적이 관련된 부분인데 수상 실적을 보게 되면 교과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3학년 1학기 때에는 교과 관련 이제 수상 실적이 좀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내 활동이 전공과 관련된 활동보다는 예술 분야 쪽에 있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미술이라든가 디자인 쪽에 이제 재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학생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예술적인 분야에서 이제 창업하실 경우에 심리학이 어떻게 접목이 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된다면 좀 더 좋은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내신 성적입니다.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내신 성적을 봤을 때 최근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신 성적을 보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정시 전형입니다. 정시 전형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수능 성적이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국어, 수학, 탐구의 과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국어하고 수학에 관련된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수학의 비중을 좀 높여서 좀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논술 전형에 지원할 경우에도 대다수의 대학이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수능 등급 관리가 좀 더 철저히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게 되면 국어가 1등급이고요. 수학 나영이 1등급, 영어가 2등급, 한국사가 1등급, 생활과 윤리가 3등급, 세계지리가 2등급에서 평균 2등급입니다. 9월과 11월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해 보면요. 국어는 9월 달에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그리고 수학 나영은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성적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성적이 하락을 하였고요. 사회탐구는 사회문화를 봤을 때 3등급이었고 사회과 윤리를 선택했을 때도 3등급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세계지리는 이제 그대로 9월 달, 11월 달 같이 봤는데요. 2등급으로 이제 성적을 유지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제외한 4개 영역의 평균 등급을 보게 되면은 9월 달에 2.125 등급에서 11월 달에 2등급으로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계속해요. 학생이 각 영역에 100분위를 이제 단지 추가로 분석을 해 보면은요. 네. 약간의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국어가 9월 달에 100분위를 보게 되면 92.64에서 11월 달에 96.8로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학 성적도 9월 달에 81.6에서 11월 달에 96으로 성적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1등급 정도 성적으로 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적 100분위를 보게 되면 국어가 96.8 그리고 수학 나영이 96. 이 성적의 의미는 지금 1등급 경계선에 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 학생이 수시 모집에 지원했을 때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적용을 받았을 때 한 문제에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성적이 1등급 이내에 들도록 가능한 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또 하나가 이제 영어 성적입니다. 영어 성적이 현재 2등급에서 1등급에서 2등급 성적이 하락을 하였는데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영어는 1등급을 받아야지 감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적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사회탐구는 확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 대다수의 대학들이 국어하고 수학의 비중이 높고 탐구는 약간 낮은 편이긴 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고려한다면은 네. 사회탐구 과목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모의고사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희망대학의 정시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이제 11월 달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3개 영역의 이제 100분위를 보게 되면은 282.3점입니다. 그래서 작년 2017학년도 수능과 비교해 봤을 때 약 상위 2.6% 정도 해당되는 성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적이 나쁜 성적은 아니고 상위권에 속하는 성적이긴 한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과 비교해 봤을 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3개 영역 했을 때 294점에서 상위 약 0.5% 수준으로 점수가 약 12점 정도가 좀 모자라는 편이고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3개 영역 100분위가 약 292점, 그래서 상위 약 0.6% 정도로 약 10점 정도가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순위로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을 보게 되면은 3개 영역 100분위가 289점 정도로 약 마이너스 7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중앙대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3개 영역 100분위가 약 288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약 마이너스 6점 정도. 그래서 따라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조금 성적이 낮은 편이고요. 그나마 그래도 근사체에 가 있는 대학이 중앙대학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대학을 보게 되면은 이화대학교의 사회과학대학이
100분이 3개 영역 점수를 봤을 때 286점으로 약 마이너스 4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약간 모자르긴 하지만 어느 경우에 따라서 소신전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상위권 대학으로도 희망대학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 결정적 코치신 정주원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우리 학생 성적 자체가 이제 상승된다는 건 되게 희망적인 내용입니다. 보통 학생들이 떨어지는데 아직도 이제 탐구 관리가 안 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생활과 윤리가 100분위가 84면 지금 다른 과목하고 맞춰서 한 94만 돼도 지금 100분위가 10 올라가니까 충분히 이제 희망대학의 도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모든 과목들이 컷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3학년 가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6월 달 되면 이제 재수생들이 들어와서 그렇죠. 네. 또 성적을 떨어뜨리고 또 6월 지나서 좀 멘붕 와서 다시 이제 회복하면 9월 되면 이제 또 반수생이 와가지고 또 떨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의고사 성적에 대한 좀 파이, 그러니까 100분이 좀 많이 올려놔야 깎아먹는 비율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만 좀 잘하시면 지금 충분히 희망대학도 정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교과별 내신 성적 평균 등급을 보면은 국어가 2.625 등급, 수학이 2.25 등급, 영어가 3.5 등급, 사회가 2.17 등급으로 4개의 교과 평균 등급은 2.64 등급입니다. 내신 변화 추이를 보면은요, 국어는 2등급에서 3등급, 2.5등급에서 3등급으로 매 학기마다 성적이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2학기 때 성적이 굉장히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학은 1학년 때 3등급, 2학년 올라서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1학년에 비해서 2학년 때 성적이 오르긴 했지만 역시 또 2학기 때 또 성적이 좀 낮아졌고요. 영어는 1학년 때 4등급을 유지하다가 2학년 올라서는 3등급으로 성적이 좀 향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목표대학의 학생부 종합적으로 지원 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성적으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성적을 올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의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심리학과 갔을 경우에도 대다수가 영어에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백승환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자율활동, 봉사활동이고요. 구름은 독서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수상경력입니다. 보완할 부분이 좀 더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실까요? 예,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보완할 부분이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많은 부분들이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전공과 관련된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내려지지 않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먼저 이제 자율활동 같은 경우 맑은 부분입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 1, 2학년 때 학생의 입원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그리고 축제 준비위원이라든가 투표 도우미라든가 이런 다양한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련회라든가 각종 학교의 자율활동에 참가를 해서 과제물이라든가 결과물을 많이 제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분임토의 진행을 한다거나 홍보 동영상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UCC 제작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 잘 참여를 하고 결과물을 많이 도출했는데 3학년 올라가서도 한두 개 정도 이제 자율활동을 통해서 결과물을 제출한다 그러면 자율활동 부분에서는 좋은 평가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봉사활동입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전체적인 봉사활동은 지금 저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은 약 1, 2학년 때 100여 시간 정도가 됩니다. 100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인데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장애인 단체에 관련된 단체에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80여 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봉사활동이 개인 봉사활동으로 지속적으로 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평가가 기대되고요. 또 하나는 봉사 부분 표창장을 학교 내에서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봉사활동 소감문 쓰기에서도 수상 경력이 있기 때문에 봉사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학년 때도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겠지만 조금씩 기회가 되는 대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서 먼저 첫 번째가 독서 활동입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독서 활동은 적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거의 한 20여 권 가까이 되게 이제 책 독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독서 활동에 대한 기록들도 자세히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학생이 느낀 점에서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느낀 점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들이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마 전공과 관련된 부분들을 늦게 선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공과 관련된 서적은 뭐 한두 권 정도밖에는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나 심리학과 관련된 전공과 관련된 혹은 진로와 관련된 독서 활동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진로 활동입니다. 우리 학생이 진로 활동은 기본적인 진로 활동은 대부분 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뭐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라든가 적성 검사라든가 그리고 강연 같은 경우는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학생이 목표로 한 진로가 잘 선택되어 있지 않다는 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3학년 1학기에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진로에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직업 탐색이라든가 전공 탐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동아리 활동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한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술적인 분야에 굉장히 재능이 많은 학생 같습니다. 미술이라든가 디자인 쪽에 관심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도 보면 대부분 예술과 관련된 동아리입니다. 뭐 사진부 활동이라든가 무대 디자인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자율 동아리 활동으로서는 독서 이제 클럽에서 이제 가입을 해서 이제 수상 기록도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는 3학년 동안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할 수만 있다면 전공과 관련된 자율 동아리 활동, 심리학과 내가 재능이 있는 예술 분야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를 고민해봐서 그런 자율 동아리 활동도 해보는 것도 하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수상 경력 부분에서는 이제 교과업 수상에서는 다양한 부분에서 봤습니다. 수학 그리고 운동과 건강, 미술 그리고 이제 국어와 관련된 이제 국어 세계지와 관련된 이제 교과 한마당 이제 학내 행사 같습니다. 그래서 수상 기록이 있긴 한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교과에 관련된 교과 우수상에 관련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우수상에 관련된 부분, 특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영어와 관련된 교과상을 받는다면 좀 더 좋은 평가가 기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교과에서 좀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예,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지망은 연세대 심리학과, 2지망은 고려대 심리학과, 3지망은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인데요. 가장 주목해볼 만한 대학은 3지망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이 성균관대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와 이 성균관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까지 조언해 주실까요? 네.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을 제가 추천한 이유는 일단 사회과학 계열 내 심리학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논술전이 약간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특히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을 추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의 이제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정원은 120명이고요. 계열 모집이기 때문에 상당히 모집 정원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경쟁률을 보게 되면 2017학년도에 62.85대 1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모집 정원도 100여 명이 넘는데 경쟁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논술 전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경쟁률이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형 방법은 학생부 40%, 이 중에서 교과가 30%, 비교과가 10%고요. 논술이 6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을 보게 되면은 학생부 평가 방법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교과 전 과목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학년 때 20%, 2학년 때 40%, 3학년 때 40%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점차 성적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3학년 때 성적만 향상되면 좀 학생부는 부족함이 이제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논술 부분에서는 이제 통합 교과형으로 세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국어와 사회 교과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탐구 영역 두 과목에서 등급 합이 두 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2등급, 한국사는 4등급 이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현재 기준으로는 충족이 되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등급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한 과목이 잘못되면은 충족을 못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수능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전 가능성을 봤을 때 우리 학생 같은 경우 현재 논술 기출 문제라든가 모의 논술 문제, 선행학생 영역 평가 보고서를 잘 보고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성적이 30%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역시 수능에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그리고 2016학년도에 합격한 학생들을 보게 되면 3등급 초반대에 있는 학생들도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합격한 학생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학생이 논술만 잘 준비가 된다면 도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걸 조심해야 될지. 네, 다가올 고3 생활도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과의 진학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기 전에 저희 상담받고 대학가들을 통해서 진학의 방향을 미리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주원 선생님 오늘 상담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오늘 이제 앞에 학생하고 이제 뒤에 학생에 대한 좀 비교들이 약간씩 다른데 이제 뒤에 네. 학생은 약간 정시나 이제 논술 쪽이라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에 학생도 물론 이제 1학년이기 때문에 비교과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영어 교사라고 해서 꼭 영교과를 가는 것보다는 또 뭐 영어과를 가서 교직 이수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주원 선생님 또 내일은 입시 본색 방송이 있는 날이죠.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죠? 네, 내일 입시 본색의 주제는 재수 입춘대길 재수할까 말까입니다. 금요일 밤 11시 입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입시 본색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최진규 선생님, 백승환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정주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 앞서 3교시 상담을 했던 학생이 신청해 주신 노래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가 부른 좋아하는 드라마의 OST여서 신청한다고 합니다. 드라마 도깨비 OST죠. 크러쉬의 뷰티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난 너의 곁에 있을게. It's beautiful.